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 차원에서 법원 결정을 존중했다며 사퇴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기계적으로 불복한다고 비판받아온 그동안 검찰 행태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심 총장이 법원 결정에 동의한 것도 아닙니다.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해온 법원과 검찰의 오랜 실무 관행과 맞지 않다며 법원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 항고권을 포기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을 한 겁니다. 검찰의 즉시 항고가 위헌 판결을 받았던 것은 이 사안, 그러니까 구속 취소와 관련된 즉시 항고가 아닙니다. 예, 없죠, 이거는. 저희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2년에 위헌 헌법 소원이 제기가 돼서 2015년에 위헌 판정을 받았던 사안은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위헌 판단입니다. 그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 이제 즉시 항고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법원에서 판단한 거거든요. 그때 예를 들어드렸습니다만, 범죄자 피고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 절차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을 해서 법원이 받아들였을 경우, 예를 들면 그럴 경우에 보통 이제 48시간 구속 집행 정지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만약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일주일 정도는 묶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법원의 판단 자체를 애초에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된다. 그러면 장례 절차가 다 끝나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위헌 소지가 있다, 위헌이다라고 결정이 나왔던 것이고요. 이번에 얘기하는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는 아예 사안이 좀 다릅니다. 이건 많은 법조인들이 얘기하는 거지만 구속을 취소해버리게 되면 잠시 나갔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석방이 되는 거거든요. 영구히 나가 있는 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의 주장처럼 그게 인권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된다면 오히려 상급법원으로 가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는 게 앞으로 법무행정이나 사법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이 심우정 총장의 말을 들어보면요, 법률가로서 앞뒤가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법률가로서 논리적으로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관행에 따라서 그동안 잘못이 없었으면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그럼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으면 보통 항고라도 했어야죠. 그렇습니다. 둘 다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재판장인 지귀현 판사에게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관련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선 이름이 중국 사람, 화교 출신이라는 음모론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 결정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기회주의, 정치 판사라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후 이런 평가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서울구치소 앞 등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선 애국 판사, 차기 대법원장, 구국의 영웅이라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에 대한 검찰의 계산이 잘못됐다며 석방을 결정한 지귀현 판사. 그런데 지판사가 과거에 필진으로 참여했던 형사소송법 해설서에는 지판사의 이번 결정과는 다른 입장이 명시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2년 발간된 한국사법행정학회의 주석 형사소송법에는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적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따져 9시간 45분 넘긴 걸로 판단한 지판사의 결정과는 전면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날짜 단위의 구속기간 계산법은 법원과 검찰이 71년 동안 적용해온 관행이었습니다. 이 형사소송법 해설서는 노태학 대법관이 편집 대표를 맡았고 지귀현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현직 판사 17명이 모여 집필한 최신판입니다.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해서 합법을 가정에 도피시킴에 따라서 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원칙은 이제 선언적인 규정이 된 것입니까? 대한민국에 특권 계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법원과 검찰이 증명했습니다.
윤석열의 구속기간이 문제라는 중앙지법 지기현 판사에게 묻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날로 한다. 그러니까 일로 한다라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랫동안 대표적인 보수 농객으로 활동해온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모시고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향후 전국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석방됐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고, 근데 실제로 그동안에 구속 상태에 있었고, 또 뭐 시간 계산해서 시간 초과다 뭐 이런 이유를 들어서 석방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지금 그 구치소에 있는 수많은 미결수들 중에 시간 초과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관행을 깨고, 그동안 날짜로 계산하던 관행을 깨고 한 조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봐지죠. 근데 검찰은 당연히 즉시 항고 쪽에 선택을 할 것으로 봤습니다만, 놀랍게도 검찰에서 역시 그 윤 대통령이 원래 검찰총장 출신이어서 예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의 예우를 할 단계는 아니죠. 물론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수도 없는 뭐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소문들도 많이 나돌고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내란 수괴 혐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름은 거창하죠. 그런데 어떻든 불법 계엄의 수행자,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을 비롯해서 10명이나 되는 윤 대통령의 부하들이 지금 구속 상태거든요. 근데 어떻든 내란 혐의의 실무자들은 다 구속인데 정작 그 수계라고 하는 윤 대통령이 석방 상태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어 있는, 석방해서는 안 되는 범죄를 석방을 한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 대통령이 말하자면 계속해서 헌재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봐왔습니다마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견이나 진술을 번복을 합니다. 속된 얘기로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 번복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현재 내란과의 투쟁 중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대통령을 석방을 하게 되면 지금 물론 한 이틀째 조용히 있습니다마는 또 어떤 형태건 대국민 성명서를 내거나 대중연설을 하거나 하는 형태로 또 보수 국민들을 격동시킬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소위 내란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말하자면 검찰로서는 허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허용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석방이라는 걸 통해서 말하자면 어떤 대국민 어떤 의지를 계속 표현할 수 있고 대중들을 계속 격동시킬 수 있는 위치에 갖다 놓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심우정은 상당히 위험한 어떤 사태를 초래했다 하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겁니다. 거짓을 날려버린 마지막 펀치